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사주풀이가 50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한 말씀 하시죠. 뭐 50회 줄기차게 이렇게 녹화를 해왔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옆에 있는 우리 빛나 자매님, 작가분, 또 촬영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모두 같이 이제 고생했습니다. 사주풀이는 사주팔자를 봐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작은 답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애청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종교와 상관없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알리셔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물어 풀어야 할 이야기로 시작한 사주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맞나?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사연도 보내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해드릴 때까지 사주풀이는 계속됩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요. 네. 자, 오늘의 사주풀이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산풀이들과 함께하는 치유와 처방 시간입니다. 찡그린 아이는 심각단계, 그리고 우는 아이는 노력하세요. 그리고 웃는 아이는 괜찮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입니다. 자, 오늘은 도착한 사연들이 어때요, 신부님? 심각한 게 많은가요? 웃음이 많은가요? 뭐 항상 그냥 심각하진 않고 네. 사주풀이에 들어오는 상담 사례들은 되게 그냥 좀 우울하고 좀 불안하고 그런 신경증적인 그런 증세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조언을 좀 받으면은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그렇죠.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처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쳐다만 봐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무슨 조화인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성당에서, 마트에서도 부딪히니 참 난감합니다.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상하게 미운 사람들은 자주 만나게 더 자주 되죠. 만나요? 예, 네네. 희한한데 피해 다닐수록. 일단 예수님께서 원수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원수 나름인가요? 예수님 당대에는 이렇게 부족 간의 원수지간이 되면은 상대방 부족을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었고, 네네. 또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미운 감정이 있을 때 억지로 사랑하다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네. 미움에 대한 것은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네. 나만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미워하는 거 이거부터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독재자들 같은 경우에 TV에 딱 나오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채널을 딴 데로 딱 돌려버리죠. 그렇죠. 밉상이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나도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워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괜찮은데 그런데 나 혼자만 미워해. 그건 좀 문제가 그거는 있죠. 이제 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내가 왜 이 사람을 미워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그냥 뭐 정당방위인데 문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해코지를 안 했는데 그냥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미운 사람. 괜히. 그걸 이제 부정적 투사라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내 모습. 네, 근데 내가 그거를, 싫어하는 모습. 그렇죠. 그거를 똑 닮은 사람이 앞에 있어.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오늘 옷을 입고 나갔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었어. 입고 네. 나갔는데 저쪽에서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있어요. 일단 똑같은 옷을 입은 것 자체가 싫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신상을 입었는데 저쪽에서 나하고 똑같은 신상 입은 사람이 와. 그때도 어디서 샀어? 뭐 그렇죠. 이렇게요? 안 좋죠. 네. 그걸 부정적 투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내 안에 있는 꼴 보기 싫은 내 모습을 똑 닮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싫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것 때문에 고해성사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해성사 볼 일이 아니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할까에 대해서 분석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껍질을 들치고 나면 그 안에 보이는 거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구조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자식한테 정말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 자식은 그대로 닮아 있는 거. 그거 볼 때마다 왜 저러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거나 엄마가 네. 딸을 미워하는 경우에 부정적 투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이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울증 걸렸다. 그렇게 이제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게 네. 전에도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네. 나하고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갖다가 감춰야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 사람은 안 봐도 되는데 네.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좀 참아야 된다. 그렇죠. 참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깍듯하게 이해를 갖추는 것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극존칭을 쓰라고 그렇죠. 하셨죠. 밉다 그래서 말을 네. 함부로 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동네방에 다 다니면서 네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고 어떤 인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거리 두기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우면 미울수록 네.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나하고 멀리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게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네. 나만 미워하는 사람인지를 그쵸. 잘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그 사람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너무 별로인 사람인 걸 나만 알게 된 거예요. 나만 알게 돼요. 알게 됐어요. 예. 그럴 때 이 사람이 싫은 거를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모두에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은 네.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은 잘 안 네. 보여요. 네네. 근데 저 사람이 맞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가까이 네. 가면은 다 보여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나중엔 다 봐요. 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딴 사람도 다 좋아하는데 나만 미워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들도 나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젠간 드러날 것이다. 다 드러나요, 다 네, 드러나. 굳이 그렇게 뭐 네. 애쓰고 그러진 말라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성당에서 은총시장을 한다고 물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내놓으려 하는데 막상 내놓자니 비싼 돈 주고 산 기억도 나고 아까운 생각이 앞서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 몸에 맞지 않으니 내놓는 것이 당연한데 아까운 생각만 들다니 제가 너무 인색한 건가요? 인색하지 않고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네, 정상. 막상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 주부로서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 옷을 또 입을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아니 어쨌건 간에 내가 입을 수도 없고. 주부가 네. 뭐 불이웃돕게 한다고 집안 살림을 다 내놓는다면은
그런 주부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건 살림을 하는 주부들은 네.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도 뭐 아이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을 네. 그렇게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란 거죠. 근데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아이들이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예. 잘 못 입고, 아예 못 입고 그냥 여기도, 지나가는 경우도 우리 있어요. 아이 몸에 맞지 않아서. 근데 네. 어쨌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는 주부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심성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 자체를 가지고 왜 나는 인색할까? 왜 나는 나눔을 못할까? 이렇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한 감정이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대화를 해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 아까워하면은 네. 그것을 네 애도 못 입고 딴 네. 애들도 못 입고 이 옷이 결국은 나중에 망가질 텐데 네. 그건 어떡하니? 라고 내가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네? 라고 답을 해요. 그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깨닫는 거네요, 스스로. 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하는 지금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네. 은총시장에 내놓을 물건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싸게 주고 산 새 옷인데 그거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왜- 입었는데 그걸 왜 내나? 왜 내나? 라고 네.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내가.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 그렇게 인색해? 네 애도 못 입고 딴 애도 못 입게 그렇게 그냥 갖고 있는 게 그게 신자로서 할 일이야? 라고 야단치는 누군가가 또 있어요. 또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자아가 하나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자아가 여러 개의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들이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작은 걔네들은 이제 내 자아라고 하는데 작은 자아들이 있는데 네. 내가 큰 자아거든요. 큰 네. 자인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깝다, 그걸 네. 내놓지 마라라고 하는 그 애한테는 아니야, 이게 내가 아까우면 아무도 못 입어. 이거 맞아. 내놓는 게 맞아.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인색해? 그러는 그 자한테는 아니야, 주부가 인색한 건 당연해. 당연한 거야. 그래야지 살림을 하지라고 자기와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질책을 하게 되면은 네. 자아가 위축돼요. 그리고 그거를 고해성사 보는데 네. 고해성사 보고 난 다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화가 나고 네. 은총시장을 벌려놓은 번당신부한테 화가 나고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질책하게 되면 그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놨냐 안 내놨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가가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가면서 물건을 내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내분이 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거 왜 내놨어?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우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객관적이고 편안한 생각을 할 때까지 내가 나와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들과 먼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선이다. 네. 그리고 합의를 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마음 안의 민주화를 이루는 게 그게 우선이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안의 민주화가 진짜 어려워요, 슈프님. 어렵죠. 어려워. 원래 민주주의에서 토론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어떤 때는 의견이 이제 더러 대립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네. 사람 마음 안에 이제 결핍 욕구라고 있는데 이게 옷을 샀는데 선뜻 못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으면은 물건을 못 내놔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은총시장에 가서 싼 물건들을 사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결핍 욕구를 채울 수가 있죠. 결핍을 채우는 그렇죠. 거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결핍 욕구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네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남에게 나눠주고도 마음이 편해.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고 그게 아니고 마음이 궁핍한 사람들, 마음이 배고픈 사람들은 네네.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줄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이 싸게 내놓은 것을 사다가 갖다 놓고 만족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충족이 될 때까지는 그렇죠. 결핍을 해소하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네. 독거노인이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산 중턱에 혼자서 이제 사셨는데 이제 저희 이제 본당에 회원들이 봉사자들이 가서 방문을 했는데 네. 그 방 안에 쓰레기가 꽉 찬 거예요. 그 저희 신자분들이 가서 그 쓰레기를 다 밖에다 버리고 네. 새로 도배를 다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쌓였어요? 그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떡해. 그래서 아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랬는데 네.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그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혼자 사는 그런 노인분들한테는 그 물건이 재산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 물건이 있으면은. 그렇죠. 물건이 있으면은 배가 부르단 말이죠. 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네. 길거리 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물건들 갖다가 자꾸 집에다 쌓아놓는 이유가 네, 그렇게 네. 갖다 놓으면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뭔가 허전하죠. 허전해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진짜 부자들이에요. 정말 부자들은 집안에 살림살이가 별로 없대요. 깨끗해요. 예. 근데 가난할수록 집안에 뭐가 많아. 그게 마음이 배고프니까 그런 물건들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마음이 정말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 분들은 남들이 안 쓰는 물건을 다 집에다 갖다 놓고 계시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물건들을 갖다 놓은 게 뭔가 지겨운 느낌이 들어. 네. 그거는 내가 마음이 좀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놓으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네.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성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성당의 가르침대로 가야 돼. 네. 그랬다가는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놔둬도 된다. 예, 네, 그럼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좀 해도 된다. 그렇죠. 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라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거 다 물어봐도 되나 싶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신부님과 함께 고민을 잘 해결해 드리도록 저희 모든 제작진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속 시원한 답변과 함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